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의정부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는 지리적으로 서울과도 인접하고 교통 접근성 그리고 정주 여건도 뛰어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입지도 굉장히 좋고 또 잠재력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군사시설과 그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 이게 좀 저평가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런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후보제가 됐다는 데 대해서 의정부 시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내외 유망한 기업들이 의정부에 와서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이래서 더 이상 이제 의정부의 청년들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정부 안에서 일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그 기대가. 이 공간이 일단 AI 스타트업 입주 공간이랑 또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오피스 형식으로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원권 산업 구조에 AI 기술을 이제 융합을 해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AI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저희가 경기 북부 전반에 AI 산업 생태계를 확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의정부시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의정부시가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의정부시의 경제자유구역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건 의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지난 4월이죠. 이 네. 의정부시가 수원시, 파주시와 함께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이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의정부시로서는 이 경제자유구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상대적으로 자족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도시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들이 큰 과제입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규제 중에 강한 규제인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그리고 그동안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 규제가 매우 컸습니다. 그린벨트에 의한 규제도 컸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뚫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유치를 하는데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로서는 자족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그 평택 그리고 시흥에 있고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인천, 이 송도와 청라지구 그리고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인데 이 자유구역이 되면은 진짜 의정부가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이 자유구역이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위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 요인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더 높여주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그 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 자유구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이 대한민국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제 자유구역 지정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만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경기 북부 경우에는 다른 지방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만 하더라도 자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고 실제적으로 재정 자립도나 1인당 GRDP 생산성의 문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에 못지않게 훨씬 더 불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특별하게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이 저희는 수도권 규제와 대립된다고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에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가 수원도 있고 파주도 있고 이 의정부까지 이제 추가 지정 후보지가 3곳입니다. 이 의정부만의 강점,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의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45분이면 의정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도 자동차로 30분이면 들어오는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정부의 강점은 미군이 떠난 공여지 큰 덩어리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별다른 규제 없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큰 덩어리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매입 비용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매입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국유지인 경우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상 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통상 협상 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보다 2.5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의정부에는 상대적으로 기업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정부의 많은 시민들이 일자를 찾아서 서울로 그리고 인근의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고학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정부에 기업이 유치하는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기업이 위치할 위치를 정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정부시는 이 경제자유구역 이 후보지가 과거 미군 부대기지 우리나라가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이 반환 공여구역이죠. 두 곳이 있는데 후보지 두 곳이 하나는 레드 캠프, 레드 클라우드 그리고 하나는 캠프 카일이고 각각 면적이 다른데 이 어떻게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 청사진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저희들이 통상 씨앗이라고 약칭하는데요. 네, CRC. 네, 씨앗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5만 평 정도 되고요. 캠프 카일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4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두 부지를 합치면 한 30만 평 정도 네. 되는 부지입니다. 그 두 부지의 장점들을 활용해 가고자 합니다. 씨앗의 경우에는 그곳이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한 역사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군 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어서 하나의 그대로 타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울타리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곳이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이곳을 문화 디자인 클러스터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 산업 그리고 디자인 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문화 산업, 디자인 산업도 실제로 보면 IT 산업 그리고 AI 첨단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AI, IT 산업의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 내에 기존의 시설들도 마치 역사 유적처럼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을 보존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시설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히스토리 그리고 그 시설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최대한 살려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CRC과 인연을 가진 미국 사람만 하더라도 300만 명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역사가 그대로 산업과 이어져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카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바이오 단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캠프 카일 주변에는 을지대학, 성모병원도 큰 병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상실험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임상실험을 피드백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좋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키워가는 데 핵심 기지로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로서 이 경쟁력이 충분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의정부시가 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에는 이 경기 북부 그 가운데서도 양주나 이 동두천, 포천 이런 이 경기 북부의 이 중앙부의 도시들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는 크게 봐서 발전축이 세 발전축을 갖고 있습니다. 경의선 발전축, 경호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경호선 발전축이 있는데 그 경호선 발전축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이 축선입니다. 그 축선에 의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산업들하고 전부 연계시켜가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곳에 문화 디자인 산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연결되어지는 경우 인근 도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연계 이 부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주시나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국까지도 네, 연천까지. 영향을 받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스탠리 얘기도 좀 해보시죠. 네. 캠프 스탠리는 그 기지 일부가 지금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사용되면서 이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면적이 또 한 30만 평 정도 돼서 100만 제곱미터에 달해서 상당히 크고 이 의정부시로서는 이 마지막 기회 땅으로 불리는데 이 조기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정부에서 미군과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캠프 스탠리. 네, 알고 있습니다. 캠프 스탠리 30만 평의 땅은 서울 노원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네.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30만 평의 부지,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그 땅을 저희들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경기 북부의 자족성 높여갖고 있는 그런 도시의 하나의 축선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캠프 스탠리 남측 기지에서 이제 헬기가 자주 이착륙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지금 인근이 개발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이 소음도 크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 캠프 스탠리 기지 중에 북측 기지라도 우선 반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캠프 스탠리가 현재 반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헬기 소음입니다. 헬기에 구비를 하기 위해서 낮은 이런 비행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곳에 새롭게 개발된 택지지구인 고산 택지지구에 이미 입주해 있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소음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빨리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캠프 스탠리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2개 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북쪽 지역에 약 10,000평 정도의 네.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규모한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그 부지를 반환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그리고 미군 측에서 이 부분을 빨리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신속하게 올해 이내에 이 부분 북측기지가 반환이 돼서 빨리 의정부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그런 땅으로 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측 기지만 반환이 돼도 주민들로서는 이 소음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북측 기지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의정부의 고산동의 복합문화단지에 그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단지에 한 20만 평에 있어서의 개발을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자유구역 이 추가 지정 후보지가 됐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또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는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그 최종 부지로 결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1, 2년 동안에 이곳에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점검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을 전문가들의 용역 사업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투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의 실현 가능성 있는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자원부를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는 대략 2027년 말경까지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얘기는 이쯤 하시고요. 지난 5월에 의정부시가 이 경기도에 AI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는 모든 산업이 AI를 접목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권역별로 AI 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의정부를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부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AI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I에 관련한 교육 그리고 AI에 대한 코워킹 스테이트 그다음에 AI와 관련한 스타트업 캠퍼스 등등 여러 가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의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AI 혁신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곳이 용현 산업단지죠. 맞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본격화된 이 산업단지가 사실은 거의 용현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용현 산업단지 어떻게 이 개발되는 겁니까? 예, 의정부의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 산업단지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약 8만 7천 평 정도 되고 그곳에 한 120개 기업 정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경쟁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용현 산업단지가 그동안 규제 중에 가장 큰 규제가 문화재 관련한 규제였었습니다. 우선 고도 제한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고도 제한 32m를 57m 정도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일반 제조업,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일반 제조업이었는데 이것을 첨단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곳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CG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방금 이 기업 유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이 경기 북부 지역본부가 의정부에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LH 경기 북부가 우선 들어오게 되면 우선 작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LH 경기 북부는 경기도 내 북부의 13개 시군에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인력만 하더라도 300명 이상이 상주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LH 경기 북부가 우리 의정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LH와 의정부시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하나는 LH 경기 북부 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들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히 LH 경기 북부가 용현산업단지 그 가장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에 녹지축을 새롭게 일반 생활공간으로 바꿔간다든지 그리고 용현산업단지 내부의 전체 디자인들이 바꿔간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이 일대가 바뀌어지고요. 이러한 흐름을 봐서 저희들이 용현산업단지를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용현 이노시티밸리로 이렇게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그 지역이 부가가치 높은 그런 지역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 네. LH 유치가 상당히 큰 역할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의정부 역세권 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의정부 역 일대 어떻게 이 탈바꿈하는 겁니까? 네, 의정부 역세권 개발은 저희들에게 아주 절박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4년 후면 GTX C 노선이 이제 의정부로 연결되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C 노선이 예정되었을 때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한 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정부 역 앞에 광역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 지하에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환승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역 앞에 그 넓은 곳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체화시켜서 연결하는 큰 공원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여기에 투자해야 될 많은 투자 비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의정부 역 앞에 있는 8,200평 정도의 시유지를 통해서 이곳을 개발을 해서 이곳에 새로운 업무용 시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 역세권 개발의 핵심입니다. 의정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단지 의정부 역뿐만이 아니고 경기 북부의 큰 변화에 또 하나의 축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역세권 사업이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구 후보지로 또 선정이 됐죠.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이 근린공원을 훼손한다든지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공간혁신주의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후보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건물의 용도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일부에서는 혹시 공원의 기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원의 기능은 더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혹은 실이 되느냐라고는 논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연구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서 적정 시설 규모가 결정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그 논란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정부시의 이 행정 조직도를 보면은 걷고 싶은 도시국이 눈길을 끄는데 이 산하의 도시 디자인과 등이 있고 이렇게 걷고 싶은 도시국을 만들면서까지 이 강조하고 계신 이유 뭡니까? 네, 의정부는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 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정부의 시정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걷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에 적합한 생태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돼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문화가 있고 곳곳에 걸을 때 그곳에 대한
역사, 이야기들이 나에게 와 닿는 곳이 걷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4개의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 6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의 길이만 하더라도 한 28km 정도의 길인데 이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경우에는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을 때 도시의 삶의 질이 굉장히 도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를 처음에 디자인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의 가로를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의 하천, 산,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에 묶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걷고 싶은 도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방송에 앞서서 사실 의정부 생태하천 지킴이의 이 블로그를 봤는데 사실 의정부 하천 주변이 깔끔하게 이제 많이 단장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의정부의 중심 하천이 중랑천인데 이 중랑천이 양주에서부터 의정부, 서울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랑천 주변은 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의정부도 그렇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의정부 구간 깨끗하게 잘 정비할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하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 청보리길을 만든다든지 가을에는 메밀꽃길, 그리고 곳곳에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서 중랑천을 이용하는 분들의 쉼터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히 서울과 연결해서 서로의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의정부는 굉장히 잠재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좋은 자연 생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로서 또 긴 기간 동안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의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로 인해서 그 장점이 최대한 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장점들을 살려가려고 하는 본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의정부가 매력적인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 지정을 계기로 자족 도시로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